반갑습니다. 서울예술대학교의 김재하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큰 학술 대회인지 모르고 왔습니다. 다소 좀 어줍게 발표하더라도 잘 이해해 주시고요. 저는 대학에서 컴퓨터공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술대학에서 20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늘 양북에 갓을 쓰고 있는 마음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주로 했던 분야는 잘하는 것을 더 잘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것을 론칭해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얘기들을 주로 해온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발제를 한 내용이 5G 기반의 초실감 콘텐츠와 가상기술이라는 얘기도 전통적으로 이어오던 것이 아니라 아직 우리한테 피부로 와 있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5G와 초실감이라고 하는 정의되지 않은 콘텐츠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목차는 이렇습니다. 왜 5G 시대가 필요하고 그 필요성은 무엇이고 또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이며 그에 따른 정책은 어떨 것이며 그 다음에 우리의 목표와 내용 같은 것들이 있는지를 한번 두서없이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역시 저작권 이슈는 아마 그 발제 네 번째 교수님께서 이 주제와 관련해서 많은 저작권을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특히 저는 저작권을 잘 모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왜 필요한지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추진 배경과 기술 산업 동향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딜 가든지 요즘에 가장 이슈는 4차 산업혁명인 것 같고요. 4차 산업혁명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스피드, 5G인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통신 속도의 100배 이상의 속도가 빨라진다고 했을 때 과연 콘텐츠와 우리 실생활은 어떻게 변화가 될 것이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기조연설과 원장님 말씀에서 나왔지만 우리 콘텐츠 산업이 잘하는 것 같지만은 또 어떻게 들여다보면은 또 잘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늘 이론적 자료는 국가 산업이 성장할 때 두 자릿수의 경제 성장률과 모든 산업을 견인한다는 걸 했지만 딱하니 온라인 게임에서 온라인 게임의 아버지의 나라라고 해서 소위 말하는 MMORPG 이외에는 전 세계 시장에서 그렇게 뛰어날 만한 콘텐츠나 킬러 콘텐츠로 자림하기에도 사실은 2% 역부족한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뭐냐면 정말 5G 시대에는 우리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지능형과 정보화로 집결될 수 있다면 정말 인력이 뛰어난 대한민국 사회에서 이 실감 콘텐츠야말로 우리들의 진정한 먹거리가 아닌가라는 조심스러운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위 말하는 실감 콘텐츠의 영역을 어떻게 정의를 내릴 것이냐 하는 겁니다. 최소한 우리가 보고 있는 영상의 화질을 8K 이상은 돼야 될 것 같고요. 몰입도는 최소한 홀로그램 이상의 몰입감을 줄 수 있는 콘텐츠가 되어야 될 것이며 시간과 공간의 시간을 공간해서 뭔가 텔레프리전스 이상 수준의 뭔가의 콘텐츠를 경험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행히 우리가 IT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전면 디스플레이로 보던 우리의 환경을 VR이라고 하는 HMD를 통해서 전방위적으로 디스플레이를 할 수 있는 기술로 만들어지면서 그런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들과 융합이 되면서 우리는 초실감 콘텐츠라고 표현을 해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융합화와 다양한 지능화가 되면서 일어날 수 있는 예사롭지 않은 일들을 우리가 조금 한번 정리를 해보았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생각 이상으로 스피드가 빨라질 것이며 그 영역은 대단히 확장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은 이런 5G 시대의 초실감 콘텐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되면은 이론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실제 산업에 적용하거나 실증 산업으로 만들어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같이 협업할 수 있는 형태의 모델들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를테면 모션 캡처를 통해서 영화나 게임을 만들었다면 그런 것들을 스포츠에 접목을 해본다든지 아니면 그런 것들을 군사훈련에 접목할 수 있는
초실감 공동 플랫폼하면서 콘텐츠 제작자는 지금 만들어왔던 영역의 콘텐츠를 그대로 제작을 한다면 인프라와 다양한 플랫폼 사업자들은 거기에다가 플러그인만 하게 되면 그것이 초실감 콘텐츠로 만들어질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이슈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연 그런 5G 시대의 초실감 콘텐츠의 미래의 모습들은 조심스럽게 어떻게 될 것인가를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면 디스플레이를 떠나서 전방위적인 디스플레이를 경험할 수 있는 경험에서 AR, VR, XR이라고 하는 다양한 용어들을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것들이 과연 어디까지 해서 그 더 이상의 일들은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하는 것들입니다. 이를테면 실감 인터랙션 기술 쪽에서 본다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인지할 수 있는 것들이 돼야 된다. 단순한 영상에서 감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일상 이 공간에서 제가 지금 발표하고 있는 이것들을 이를테면 대구나 부산에서 실질적으로 똑같은 환경에서 오감의 간격을 가지고 전달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방탄소년이라고 합니다. 이제 좀 방탄소년을 우리는 방탄소년 보유국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제는 콘텐츠의 세계에서 글로벌의 개념을 도입을 했는데요. 전 세계를 돌면서 투어를 하면서 공연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에서 공연을 했는데 롯데타워에서 공연을 하는 것을 전국에 있는 극장에다가 라이브 뷰잉 전송을 했습니다. 이렇다면 TV 방송에서 카메라를 가지고 중계하는 형태가 아니라 극장에서 여러분들이 경험하셨던 스크린X 환경으로 멀티 화면에서 라이브 뷰잉이라는 걸 중계를 했습니다. 이렇다면 우리가 그 콘텐츠를 소비하기 위해서 극장을 간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가치가 있다면 그의 한 밸류를 5배, 10배 정도의 비용을 내고 이 공간에서 실질적으로 BTS가 여기서 공연하는 느낌을 본다는 거죠. 경우에 따라서는 그 공연자들과 같이 이 무대에서 춤을 출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또 다른 형태의 콘텐츠로 융합이 돼서 실감 인터랙션이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실감 콘텐츠 및 정보의 증강현실로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우리는 좀 국내 기술 수준이 조금 글로벌 수준에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질적인 콘텐츠 시장의 실감 콘텐츠의 시장 규모는 일본의 시장을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하드웨어 쪽에서는 실감 디바이스들을 플랫폼에 탑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오감 융합 기술이라든지 심지어 감성을 캡처할 수 있는 솔루션까지도 여기에 담아야 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것들은 따지면은 AR, VR의 기술은 산업의 촉진 효과가 있다면 이런 것들을 전반적 융합 현상의 한 현상으로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세계 최고의 스포츠 클럽인 레알 마드리드의 온라인의 입장객 수입은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다. 왜냐하면 너무 오래된 엔터테인먼트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알 마드리드는 굉장히 경영적인 고민을 하겠죠. 많은 사람들이 현장에 가서 브로마이드 옆에서 사진을 찍고 입장료를 받는 그런 수입에서는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이 만족을 하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이크로소프트와 손을 잡고 스포츠 클럽인 리얼 마드리드 버추얼 월드를 통해서 뛰어난 LED 기술과 이런 환경을 만들어 놓고 레알 마드리드 축구 경기가 일어나는 순간 전 세계에 중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모여 있는 전 세계의 관객들은 마치 그 운동장에 와 있는 오감을 느낀다는 것이죠. 그리고 관객석에서는 멀티미디어 라이브 전송을 통해서 관객들이 같이 응원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스마트폰의 기술의 발전에 인해서 언어의 장벽은 또한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을 통해서 130개 국가의 언어들이 동시 통역이 된다면
원격에서 있지만 많은 오디언스들이 동시에 다른 언어지만 동일한 언어로 인식을 해서 실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마트 시티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런 5G 시대의 초실감 현상을 통해서 관광 산업까지도 연결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실감 콘텐츠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누구보다가도 이통사들의 비즈니스 모델이 바빠지겠죠. 그래서 그들은 SKT의 옥수수 쇼설이라든지 KT는 기가 라이브 TV라는 걸 만들고 있습니다만 TV에서 단순하게 안방에서 TV를 보는 아버지보다가 스마트폰 5G로 봤을 때 더 빨리 본다는 그런 개념은 아주 마이너한 얘기일 것 같고요.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감성까지도 연결하는 그런 솔루션들이 나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IT 기업들은 이 시장에서 또한 선두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들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분야에도 아낌없는 투자를 통해서 기술 개발과 플랫폼 비즈니스 개발에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5G 시대의 실감 콘텐츠에 대한 정책 동향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역시 미국, 중국 시장이고 실제 콘텐츠 시장에서는 오감, 생체, 신호인식 등을 통해서 굉장히 이 부분에서 앞서가고 있을 것이고요. 각 국가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는 R&D 투자를 통해서 이 시장에서의 앞선 선도국이 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들을 잠시 정리를 해봤고요. 국내 정부들의 정책 동향들입니다. 이제는 단순하게 콘텐츠를 주관하고 있는 문체부의 역할과 단순한 기술을 개발하는 과기부만 가지고는 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혁신성장 동력 산업 13개 분야를 지정하고 있습니다만 13개 분야에서 그중에 가장 또 큰 분야 하나가 가상정강 현실이고요. 바이오라든지 스마트 시티라든지 4차 산업혁명에 이끌어서 일어날 모든 현상들이 중요하겠습니다만 이런 5G 시대의 실감 콘텐츠 시장의 인프라나 정책 동향들을 같이 갈 때 특히 이런 실감 콘텐츠들을 가지고 교육 시장에 적용이 된다면 더구나 학력 인구가 줄어들고 학교의 경쟁력이 무너지는 시대의 대안으로 이런 실감 콘텐츠 교육들이 이루어진다면 현장에서 맞춤형 교육을 한다면 아마 교육적 효과는 배가가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하다 보면요, 어떤 정책 및 인프라들이 다소 혼선이 있을 수 있기도 합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이런 산업을 하기 위해서는 과연 그럼 지금 말씀드린 이 초실감 콘텐츠 산업의 산업 분류는 어디로 정리가 될 것인가? 아까 우리 권택민 원장님 말씀드린 대로 콘텐츠 산업은 통계가 제대로 안 되더라. 그 얘기는 뭐냐? 즉 산업의 정의를 잘 못 내리고 있다는 겁니다. 과거에 우리 게임 산업을 출판 산업에 분류를 했다면 왜? 게임 퍼블리셔니까요. 그랬던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콘텐츠 산업은 통계가 좀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산업을 하려면은 또 게임 등록 그 산업의 허가를 받아야 되죠, 위원장님. 그렇다면 지금 이런 콘텐츠 산업을 하는 사람들이 그런 쪽에 굉장히 열약하죠. 그래서 게임 다 만들어 놓고 게임 산업법에 저촉이 된다면 그것 또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그렇다면 게임을 하게 되면 이거는 그러면은 등급을 어떻게 줄 거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게임 하는데 12시인가요? 시간제가 지금 정리가 됐나요? 아직 있습니까? 참 세계적인 해프닝이죠. 게임을 셧다운을 한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산업에서 열심히 일하는데 일정 시간 되면 셧다운을 해야 된다. 좀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들까지도 얘기될 수 있고요. 그나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저작권에 대한 문제를 한 30초 언급을 한다면 어떻게 우리는 전면 디스플레이에 익숙하다가 콘텐츠를 360도 환경으로 하다 보면은 본의 아니게 저작권 침해가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됐을 때 그러면 이거를 어디까지 할 것이냐, 뭐 유예를 어느 정도까지 해줄 것이냐, 의도치 않게 360도의 적용 접목을 하다 보니 굉장히 본의 아니게 저작권을 침범하는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 김수봉 교수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있을 것이고 정책 및 인프라 현황상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런 내용을 가지고 어떤 결과물들이 만들어지는지를 한번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5G 네트워크를 통해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콘텐츠가 개발이 된다면 뭐 국민 체감형이라고 있습니다. 이건 뭐 그렇다고 해서 이 얘기는 좀 범위를 넓혀 보자는 겁니다. 수용자의 범위를 좀 넓혀서 온 국민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수용자가 되든 공급자가 되든 엄청난 플랫폼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접목이 된다면 스포츠든 게임이든 영화든 어떤 형태의 실감 미디어를 접할 수 있는 플랫폼이 만들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지금의 통신사의 문제를 가지고는 해결될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제작 현장에서도 또 다른 형태의 문법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영화를 제작을 한다면 소위 말하는 후반 작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스튜디오에서 연기를 하고 나머지 블루 스크린에서 작업을 한다면 스튜디오로 옮겨와서 소위 말하는 후반 작업이라는 게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제는 반대 현상이 일어날 수 있겠죠. 다 만들어진 세트장에 배우가 들어가는 거죠. 그렇다면 현장에서 감독은 완성된 콘텐츠를 볼 수가 있고 또 어떤 현상이 생기죠. 참가하는 모든 스태프들은 최종 결과물을 같이 공유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제작이라는 시퀀스에서도 새로운 제작 기법이 만들어질 것 같고요. 그래서 초실감이라는 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최소한 8K 이상의 화질과 홀로그램 수준 이상의 입체감과 입장감이 제공이 되는 형태의 시각적 현실감이 만들어지는, 거기에다가 다양한 센서라든지 햅틱스라든지 네이처럴 UI UX, 이 자연 환경에서 UI UX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들을 우리는 초실감 콘텐츠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정의를 내려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단순한 플랫폼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사용자들이 직접 플랫폼에 접목을 해서 그런 것들을, 이를테면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페이스북을 통해서 어떤 실용 가능한 오픈 플랫폼으로 만들어진다면 여러분이 활동하고 있는 SNS에서의 활동 영역이 굉장히 또 다른 형태로 정보 전달이 될 수 있는 현상들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조금 가상화해서 그림으로 도식화해 봤습니다. 과거에는 이를테면 모션 캡처에서 평면에서 이루어졌다면 어떤 컴플렉스된 환경에서의 플랫폼이 만들어지고 그 속에서 게임이 됐든 훈련이 됐든 교육이 됐든 모든 것들을 공용화하는 플랫폼 속에서 실감 미디어를 만들어진다면 지금 콘텐츠를 소비하기 위해서 영화를 보기 위해서 극장을 간다든지 뭐 이런 다양한 공연을 보기 위해서 공연장을 가는 형태가 아니라 이런 플랫폼에 접속을 하게 되면 실감적으로 모든 콘텐츠를 본인이 선택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국민 콘텐츠라고 이렇게 용어를 만들어 봤습니다. 다양한 결과물들을 좀 도식화해 봤는데요. 참고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런 것들은 나중에 결국은 이제 워게임이나 군사 훈련용까지 확장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기존의 콘텐츠의 소비의 형태의 방식을 물리적 경계가 허물어지는 공연, 스포츠 이런 형태로 이루어지는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 UI, UX조차도 바뀌어지는 그런 환경의 콘텐츠가 5G 시대는 만들어질 거로 생각이 되고요. 그에 따르는
규제라든지 저작권 이슈들도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문제는 다른 발제자를 통해서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